안녕하세요. 또야사이언스입니다. 중학교 3학년 과학 7단원 6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은 우주탐사에 대해 개략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유튜브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필기 PDF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자료를 다운받아서 함께 필기하며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하늘에 떠 있는 태양, 달, 그리고 밤하늘에 볼 수 있는 별들의 호기심을 갖고 관찰을 하고 상상을 하고 규칙성을 찾아냈습니다. 처음에는 인간이 지구 정도를 이렇게 우주 공간으로 생각을 했다면 그 인식의 범위가 태양계로 확장이 되고요. 그러다가 태양계 바깥에 많은 별들이 포함된 우리 은하가 존재한다라는 것으로 이제 우주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고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허블 망원경을 통해 우리 은하 바깥에 외부 은하가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우주에 대한 인식이 크게 확장이 됩니다. 오늘날에는 다중 우주 이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 바깥에 여러 개의 또 다른 우주가 존재한다라는 것까지 인식이 확장이 됐어요. 과학적인 의미에서의 우주 탐사는 19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주 탐사의 의미를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거고요. 우주 탐사의 역사에서 특히 중요한 사건들 7가지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탐사의 의미 첫 번째, 우주에 대한 인간의 지적 호기심 충족. 인간은 나를 둘러싼 모든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 호기심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우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인간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다 보면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그것으로 우리 인류 문명이 크게 발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주를 폭넓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주 탐사를 통해 습득된 정보들을 어디에 적용하냐? 지구 환경과 인간을 포함한 생명에 적용합니다. 그러면서 지구 환경과 인간을 포함한 생명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주를 탐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해요. 우주선도 가볍게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고요. 우주복도 만들어야 하고요. 다양한 정보를, 전파를 보내고 또 수신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 예를 들면 안테나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죠. 이걸 위해서 개발된 기술들이 실생활이나 다른 산업 분야에 활용이 되면서 인간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요 세 번째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터넷만 검색해도 다양한 예시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 운동화 아래쪽에 공기 넣는 에어 쿠션 있죠. 운동화 에어 쿠션. 이게 애초에 우주인의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우주인의 관절을 보호할 목적으로 만든 기술이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운동화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형상기억합금. 형상기억합금은 그 형상, 자신의 모양을 기억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변형이 되었다가도 다시 모양이 원상복귀되는 그런 신소재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티타늄이라는 요 신소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형상기억합금이나 티타늄은 오늘날 아주 많은 데 활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아침마다 커피를 내릴 때 커피 드리퍼라고 하죠. 그 물이 빠져나가는 그 장치도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걸 실제 집에서 쓰고 있어요. 형상기억합금이나 티타늄은 가볍고 강해서 안경테 아니면 골프채 이런 데 많이 사용된다고 하는데 애초에 우주선이나
아니면 인공위성에 장착하는 안테나 수신기 요런데 적용될 수 있는 적용되도록 개발된 신소재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생활을 아주 이롭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면서 인간의 삶에도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우주 탐사의 역사를 살펴볼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인류 최초로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가 1957년인데요. 당시에 이제 전 세계 패권을 두고 미국과 러시아가 경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갑자기 스푸트니크 1호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것을 우리는 스푸트니크 샤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인류 최초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한 거는 러시아고요. 이로 인한 충격으로 그때부터 이제 미국은 학교 교육에서 과학 교육을 강화하고요. 과학 연구에 대한 투자를 늘립니다. 그 이후로부터 전 세계 과학 기술은 미국이 주도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게 바로 스푸트니크 1호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설명드리는 우주 탐사의 역사는 거의 미국이 주도해서 일어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명한 1969년 아폴로 11호. 아폴로 11호는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에 성공한 우주선입니다. 그래서 달의 표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달에 대한 탐사 자료들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1990년대부터는 이제 그 탐사의 영역이 그 행성, 소행성, 위성, 해성과 같은 것들로 확대가 되거든요. 1989년에 보이저 2호가 최초로 해왕성 통과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류 최초로 해왕성의 비밀을 파악하는데 핵심적인 자료들을 보내오게 되는 거죠. 1990년에는 우주로 직접 망원경을 발사해요. 이 망원경에는 유명한 천문학자의 이름인 허블의 이름을 따서 일명 허블 우주 망원경이라고 합니다. 우주 왕복선 디스커버리호에 이 허블 망원경을 실어서 우주로 날려 보냈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이 허블 우주 망원경은 지구 상공을 돌면서 사진을 촬영하고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12년에 미국 나사에서 큐리오시티라는 로봇을 우주선에 실어 화성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화성에 이 로봇이 착륙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이 큐리오시티는 현재까지도 화성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화성 표면 그리고 지하 물체 그리고 화성에 생명체의 흔적이 있는지를 탐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915년에는 역시 미국 나사에서 뉴 호라이즌호를 발사를 합니다. 이 뉴 호라이즌호의 목적은 명왕성에 근접해서 통과하는 거예요. 명왕성은 이제 오늘날에는 태양계 행성이 아니라 소행성으로 또는 외소행성으로 분류를 하죠. 명왕성은 지구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행성이었기 때문에 밝혀진 바가 많지 않았고요. 사진도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뉴 호라이즌호는 명왕성에 근접해서 명왕성을 빠르게 돌면서 명왕성 표면을 사진 촬영하는 게 목적이었고요. 성공적으로 명왕성 표면을 사진 촬영해서 인류의 명왕성에 대한 많은 정보를 주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018년에 미국 나사에서 파커 탐사선을 어디다 쏘아 올리냐면 태양에다 쏘아 올립니다. 목적은 태양 대기권에 진입해서 태양 대기권과
코로나 같은 것들을 직접 태양의 대기권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측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탐사선이 가서 태양 대기권을 찍어서 많은 정보를 지구에 보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태양 대기권을 파악하고 코로나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태양풍이라든지 우주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기상 현상을 분석하는 근거 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탐사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7년 동안 이 태양의 대기권을 탐사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현재까지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우주 탐사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